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학년도 후기 고려대학교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특별전형 모집 요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님들은 저와 같이 모집 요강을 함께 보셔도 괜찮고요. 어머님이 다운받으신 모집 요강이 있으시면 그걸 보시면서 체크하시면서 같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이 모집 요강은 고려대학교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기시면 이런 목차들이 쭉 나오고요. 우리들이 봐야 할 곳,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이렇게 나오는데 모집 인원은 아시는 것처럼 없죠. 12년 전 과정은 여기 있는 것처럼 모집 인원에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집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다 뽑는 건 아니고요. 과의 크기에 따라서 학생들을 얼마나 많이 선발할 수 있는가가 좀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면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학과의 사이즈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선발할 수 있고요. 나머지 이런 인문대학의 이런 각각의 과들은 사실은 좀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뽑을 수 있는 숫자가 한정적이라는 것, 그거 알고 가시면 더 좋겠고요. 작년에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공과대학에 있는 여기 융합에너지공학과 또는 네,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데이터과학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요 밑에 또 나오는 스마트 보안학부 이렇게 세 개의 과는 작년에 처음 선발했죠. 그리고 3특은 뽑지 않았고 12특만 뽑았습니다. 12특만 뽑았는데 이 중에서도 데이터과학과가 인원이 가장 많이 몰렸어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정보대학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데이터과학과를 좀 더 많이 선발했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스마트 보안학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좀 적게 몰렸었어요. 하지만 장래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본다면 스마트 보안학부도 컴퓨터를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좀 좋은 학과가 아닐까. 그리고 융합에너지 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좀 적게 몰렸지만 올해는 좀 더 많은 인원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과들이 있어서 이 다양한 과에 학생들이 좀 잘 선택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과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핫한 과들, 예를 들면 이런 쪽이 굉장히 핫하죠. 사실 이런 과들이 10년, 20년 전에 그렇게 인기 학과였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었어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바뀌어 버렸는데 지금 조금 덜 유명한 과, 이런 과가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면 훨씬 더 좋은 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선 학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적성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나와 있는 글 중에서 어머님들이 좀 보셔야 될 것은 체육교육학과. 체육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정원의 10%라고 하는 걸로 정해져 있고요. 자유전공학부 입학생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12특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것처럼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계열에 관계없이 전공 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근데 뒤에 나와 있는 뭐 의대나 약대 이런 데는 안 되지만 나머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전공 배정이 가능하고요.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 거버넌스나 리더십 같은 경우를 1전공으로 해야 되는데 12특 과정들은 이 부분들을 1전공으로 하지 않고 다른 전공을 1전공으로 한 다음에 2전공을 심화 전공을 포함해서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궁금하시면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서 아셔야 할 건 뭐냐면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는 계열에 관계없이 전공 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형 일정은 보시는 것처럼 3월 9일부터 해서 25일 똑같습니다. 이게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3개 대학이 지금 일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를 준비하면서 연세대학교나 또는 성균관대학교도 함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온라인 서식 입력에 보시면 여기 자기소개서 제출은 선택사항이고 미제출 시에는 불이익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제출하죠. 네, 다 제출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3월 입학, 즉 7월 달에 원서를 쓸 때부터는 자기소개서는 고려대학교만 폐지됩니다. 고려대학교만 폐지되고요. 나머지 학교는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부분입니다. 온라인 서류 제출인데 다른 학교들은 사실 서류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좀 까다롭지 않은 반면에 고려대학교는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26일 17시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예 입력도 수정도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6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25일, 늦어도 25일 또는 24일 전에는 다 업로드를 해주시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가 이런 부분이 좀 까다롭다는 거,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더 까다롭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디자인 조형학부 같은 경우는 업로드 형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궁금하신 경우엔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접이 작년에도 이미 이렇게 업로드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뭐 업로드하는 내용들은 뭐 대부분 다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보통 주어지는 시간이 한 1분 정도 주어지는데 1분 동안 뭘 말하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요 맨 마지막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최종 합격자 원본 서류 제출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최종 합격한 아이들만 원본을 제출한다는 뜻이에요. 뒤에 설명이 다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최종 합격하지 않은 경우라면 원본 서류를 낼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 얘기는 결국 영사 확인이라든지 또는 아포스티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전형 세부사항에서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런 거는 어머님들이 쭉 읽어보시는 게 더 좋아요. 지금 아마 12년 전 과정은 여기에 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쭉 보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기 인정 관광이나 뭐 여러 가지들도 좀 읽어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에 지금 이제 전형 요소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보시면 서류 100%죠. 서류 100%입니다. 그리고 예능계, 즉 디자인 조형학부만 면접을 보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 100%에 뭐가 들어가냐면 고등학교 성적이라고 써 있어요. 고등학교 성적. 그러니까 초, 중, 고의 성적표를 다 제출하는데 중고등학교 성적표를 다 제출하는데 평가에서는 고등학교 성적만 평가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성적이라 하면 10, 11, 12, 3개 학년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를 다니는 어머님들이 대부분 9학년 성적은 어떻게 되나요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9학년급 평가 안 합니다. 10, 11, 12, 3개 학년만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활동증빙서류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여기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나오죠. 동점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모두 선발합니다.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모두 선발한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제출 서류를 좀 보겠습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여기 중요한 표시들이 되어 있는데 모든입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전부 원서 접수 시에 온라인으로 제출을 합니다. 원서를 접수할 때 그때 온라인으로 제출하고요. 여기 뒤에 디자인 조형학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 부분들을 우편으로 제출한다는 거 보셔야 되고요. 추천서 제출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이번까지는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른 대학들하고 보실 때 이렇게 혼돈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제출 서류 목록이 있어요. 이렇게 목록이 있어서 이 목록들을 잘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자기소개서 종합기록표부터 쭉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 비고에 뭐라고 얘기해 놨냐면
온라인 입력 후에 일괄 출력하므로 지원자가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뭘 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뒤에 이런 것도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 서명한 다음에 제출하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또 내야 되는데 그것도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것도 온라인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초중학교 성적 제약, 고등학교 성적 제약 졸업 예정 증명 이런 것들이 다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와요. 외국 고등학교의 경우 다 우리가 외국 고등학교죠. 다 외국 고등학교입니다. 외국 고등학교의 경우는 성적 체계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려대학교의 굉장히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고려대학교만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성적 체계 자료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100점 만점의 기준으로 해서 90점, 80점, 70점 이렇게 해서 A, B, C 이렇게 나눈다. 이런 학교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96점부터 A 플러스, 90점부터는 A, 86점부터는 A 플러스, 이렇게 B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학교들이 있을 거고요. 우리 학교는 IB이기 때문에 7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학교가 성적을 어떻게 매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써놓은 자료를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이 자료 어디에 있나요? 일반적으로 인터들의 경우는 특히 IB 학교들이나 AP 학교의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성적을 어떻게 증명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이렇게 긁으셔서 그걸 내셔도 괜찮고요. 또는 학교 스쿨 프로파일에 그게 들어있으면 스쿨 프로파일로 대신해도 됩니다. 근데 스쿨 프로파일에는 주로 없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 A, B, C, D로 평가한다든지 또는 뭐 7점부터 평가한다든지 또는 뭐 A 플러스 A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든지 또는 100점, 90점 이렇게 점수로 표현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표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적 체계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요 부분들은 궁금하신 부분들은 또 나중에 저희 실장님들께 이렇게 연락을 주셔도 괜찮고요. 그 밑에 보시면 초, 중, 고의 경우 각각 별도로 제출하라라고 돼 있는데 이런 문의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아이는 초, 중, 고를 다 같은 학교 다녔어. 네, 그러면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해갖고 우리는 이번에 졸업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한 장으로 다 끝날 수도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성적은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산출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따로 나올 건데 재학 증명 같은 경우는 한 장으로 끊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학교에서 어떻게 서류를 띄워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이 활동증빙 서류 목록표입니다. 그리고 활동증빙 서류. 이 활동증빙 서류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최대 10개 항목에 20페이지 이내입니다. 근데 여기는 서울대와 다르게 공인어학 성적이나 표준어 학력 자료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런 게 포함되지 않았고 따로 독립되어서 제출하게 돼 있었죠. 근데 고려대학교는 토플 성적이나 SAT 성적, IB 프레딕티드 이런 성적들 전부 다 요 10개 항목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뒤쪽으로 가서 다시 또 설명할 텐데요. 스쿨 프로파일은 이런 거 스쿨 프로파일 보시고요. 스쿨 프로파일을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는데요. 스쿨 프로파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의 네임밸류를 알 수 있고 그리고 학교의 어떤 진학률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꼭 좋은 스쿨 프로파일을 좀 제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 유의사항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PDF 파일로 스캔해서 업로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이거 말씀드렸죠. 근데 파일 용량이 40MB인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만드는 한 10개의 서류가 40MB를 넘지 않습니다. 사진이 뭐 굉장히 큰 게 들어가 있던지 뭐 이러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서류는 40MB를 넘지 않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최종 합격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한다. 그러니까 스캔해서 업로드할 때는
영사 확인이 없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네, 이거 중요하죠? 처음에 스캔해서 업로드하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할 때는 원본이 아니어도 된다. 영사 확인이 아닌 것이어도 괜찮다라는 뜻이죠. 그랬다 만약에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최종본을, 그러니까 원본을 우편으로 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달라지면 입학이 취소된다고 써 있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외국 고교 출신자 중에 학생에게 이런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런 학교들은 해당 고교에서 본교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도 괜찮습니다. 네, 이건 많은 학교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절대로 성적 증명, 특히 성적 증명은 절대로 주지 않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우편으로 해서 대학으로 보내는데, 그 경우에 이제 안에 들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적 증명, 재학 증명, 졸업 예정 증명, 그리고 스쿨 프로파일,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서 보내주시면 참 고맙죠. 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있고요. 그 다음 여기 한국어나 영어 이외 언어로 작성된 서류, 이런 것들은 다 번역 공증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영사 확인까지 안 가셔도 돼요. 여기서 번역 공증이란 그냥 번역하는 상태까지만 말하는 겁니다. 공증처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공증처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 계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중국어로만 되어 있는 서류를 그냥 덜커덕 내세요. 그러면 한국에서 그 중국어 해석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영어로 번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머님이 한국어로 써서 스캔본 옆에다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 공증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고요. 네, 그 다음 학적 관련돼서 아까 비슷한 얘기 말씀드렸는데, 성적 체계 자료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유서는 조기 졸업이나 월반 성적, 재학 기록 폐기, 이런 여러 가지 특이한 상황이 있을 때 사유서를 내시는데, 우리 아이가 뭐 한 개 학기가 중복이 됐다든지 한 개 학기가 빠졌다든지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찝찝하시면 그냥 사유서 쓰셔서 제출하세요. 본 대학교 소정 양식이라는 게 뭐 학교에 지금 양식이 나오는데 거기다 어머님들이 글을 쓰시면 됩니다. 글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 최종 합격 후에 원본 내라는 거 다시 말씀드렸고요. 활동 증빙 서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이 부분들은 어머님들이 좀 꼼꼼하게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꼼꼼하게 읽어주시는데, 다 PDF로 변환하라고 돼 있죠. PDF로 변환하라고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회 수상, 교회 활동 등 위 제출 가능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서류는 제출이 안 된다. 그리고 평가시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제 덜커덕 고민하시죠. 바깥에서 했는데 뭐 올림피아드 이런 것들이 밖에서 한 것들 많아요. 뭐 많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권한, 어떤 그 논쟁거리가 조금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한국에서 하는 신문사에서 했던 그런 자격증 시험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되고요. 교회 수상 같은 경우나 교회 활동 같은 경우에도 학교장이 허락한 것은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가서 해도 돼, 또는 선생님이 이거 사인해서 네가 활동해도 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해요. 예를 들면 뭐 IB 학교들 같은 경우는 UKMT 이런 부분들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상해 지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상해 지역에서 하는 활동들이 좀 많죠. 그런 활동들이 학교장이 허락한 활동들이면 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스코어 리포팅에 관련돼서 여기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스코어 리포팅 어머님들 지금 하세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어머님들은 지금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원서 접수 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코어 리포팅을 했으면 스코어 리포팅을 했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스코어 리포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했고 뭐 우리 아이 그 리포팅 번호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리포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스캔본을 업로드 할 수 있잖아요. 스캔본을 업로드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우리 아이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같이 제공해 주면 대학에서 그거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서 이게 진짜구나 라고 확인합니다. 이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즉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주세요 이 말을 지금 하지 못하니까 이런 표현으로 써놓은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스코어 리포팅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개인이 작성하는 활동 포트폴리오 이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위에 활동 증빙 서류에 지원자 개인의 감상평이나 소감 이런 것들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원자 개인의 감상평 또는 소감, 제가 이런 걸 해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뭐 리더십을 키웠습니다.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활동 증빙 서류에는 이건 무슨 활동이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이건 어떠한 활동.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뭐 그냥 활동만 딱 내놓고 그게 다 보여지면 그걸로 다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 혹시 이름이 뭐 영어 이름하고 한글 이름하고 다른데 학교에서 상을 줄 때나 성적표가 나올 때 여권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학교에서 불리는 이름으로 예를 들면 데이빗 킴이 누구냐고요. 데이빗 킴이라고 써있는 서류는 예를 들면 김성준의 성적표다 또는 상장이다 이거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빗 킴이 김성준이다 라고 하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서류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뒤에 가시면 네, 여기는 이제 어머님들 읽어보시고요. 뒤에 가시면 요 방법이 하나 더 나옵니다. 네, 온라인으로 어떻게 제출하느냐 이 방법이 나오는데 고대가 이 부분은 잘 설명해 놨어요. 고대가. 그래서 아까 뭐 PDF 파일로만 제출한다는 얘기는 계속 말씀드렸고요. PDF 파일로만 제출하는데 요거를 한 개의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zip로 되어 있죠. 어머님들께서 이거 하시기 힘드시면 그냥 학생들한테 해도 되는데요. 제일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서류를 수험번호 .pdf로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요거 12개 또는 뭐 13개 될 수도 있고 이런 서류 전체를 한 개의 zip 파일로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업로드할 때 한 개의 파일로만 딱 업로드하는 겁니다. 나머지 학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각각 개별적으로 업로드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는데 고려대학교는 한 개의 파일로만 업로드한다. 이 상황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 힘드시면 우리 학생들한테 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반드시 PDF 파일로 압축해야 된다. PDF 파일로 압축해야 된다 하는 요거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고려대학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어머님들 중에서 여기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네 이겁니다. 요거 학력조회 동의서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궁금해 하세요. 근데 고려대학교는 학력조회 동의서가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냥 고려대학교는 학력조회 동의서라고 되어 있는 녀석 한 장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 장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한 장만 제출하시면 되고요. 다른 대학을 설명하면서 제가 학력조회 동의서를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